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중동의 전운이 에너지 전쟁으로 확산되며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어섰고 테헤란 도심은 폭격의 상흔으로 얼룩졌습니다. 긴박한 뉴스들의 이면을 박 작가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는 마치 대형 경제 위기들이 동시에 찾아온 듯한 기시감이 듭니다.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요동치는 지금은 국제 질서의 판도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중동의 물리적 충돌, 그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각국의 치열한 수싸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상황부터 보죠. 원달러 환율이 1,50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유가 급등과 미국의 매파적 금리 동결이 원인인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걱정됩니다. 환율 1,500원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나 보았던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초체력이 견고해 국가부도 위기는 아니라고 보지만 110달러를 넘어선 브렌트유와 고환율의 조합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 경제에는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성명에 참여하기로 했고 국내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해상교통로 안전과 한미동맹의 요구 사이에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기술 탈취를 착취 구조라고 비판하며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대외 리스크가 클수록 내부 공정성을 강화해 혁신 의지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사회적으로는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와 BTS의 광화문 공연 소식이 교차하네요. 대전 화재는 소방동원령 1호가 발령될 만큼 상황이 엄중해 우려가 큽니다. 반면 오늘 시작된 BTS의 광화문 무료 공연은 국립중앙박물관 등 5개 기관과 연계된 대규모 문화축제입니다. 정부가 공연장 재난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이유도 이 행사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쇼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적대 행위 종결을 언급하면서도 나토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병력과 전함은 추가 파견 중이고요. 전형적인 압박과 거래 전술입니다. 나토의 항행 안전 책임을 떠넘기며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이죠.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이란 분쟁과 채권 수익률 상승 여파로 주식시장이 4주 연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주택시장은 구매자 우위로 변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비료와 연료비 상승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기상이변까지 겹쳤다고요.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오르니 수요가 줄어 매물이 쌓이는 겁니다. 특히 농민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비료 가격 폭등과 기록적인 폭염, 네브래스카 산불까지 겹쳐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 예산만큼이나 농가 구제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백악관은 인공지능 정책 프레임워크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벚꽃 축제도 시작됐고요. 위기 속에서도 기술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동 보호와 인력 양성을 강조하며 AI 산업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뜻이죠. 한편 오늘 시작된 전국 벚꽃 축제는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려는 미국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10조엔 규모의 투자와 요격 미사일 증산이라는 선물을 안겨내요. 일본이 미국의 가장 확실한 파트너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특히 SM-3블록 EA 미사일 생산량을 4배 늘리기로 한 것은 일본을 동북아 병기창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의 계산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일본 야당은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구에 대한 국회 설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7엔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을 보류하며 신중한 태도네요. 엔저가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서는 치명적이라 정부가 휘발유 보조금을 재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 포츠머스 AI 인프라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엔저는 심화되는데 자본은 밖으로 나가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사회적으로는 나루히토 천황 내외의 감기 소식과 미에현 고속도로 대형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황의 의식 불참은 일본 사회에서 비중 있는 뉴스입니다.
미해현 고속도로 화재 사고는 어린이 포함 6명이 숨지는 비극이었는데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한편으로는 지하철 살인 사건 31주년을 맞아 사이비 종교 문제를 되짚는 방송이 방영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날을 세우면서도 미국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왕후닝 주석이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를 만났다고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주창한 학자를 만나 중국은 미국을 밀어낼 생각이 없으니 싸우지 말자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대만 문제에는 단호합니다. 미일 지도자들이 대만 해협을 언급하자 중국 내정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만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임을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경기 부양보다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대출 우대 금리를 10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기술적 성과도 발표됐네요. 금리 동결은 경제가 버텨주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배터리 기술입니다. 영하 70도에서도 작동하고 주행거리를 2~3배 늘리는 전해액을 개발했다는데 이는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서방 제재 속에서도 기술 자립으로 돌파구를 찾는 끈기가 엿보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청년 고용 정책과 재해 경고가 나왔습니다. 바이트댄스의 게임 회사 매각 소식도 있네요. 대졸자 고용을 위해 16가지 정책을 쏟아낸 것은 청년 실업이 체제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바이트댄스가 무툰 테크놀로지를 사우디 국부펀드에 판 것은 자금 확보와 중동 자본과의 결탁을 노린 전략이죠. 내부적으로는 공청단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하며 기강을 잡고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 이란 상황입니다. 테헤란 등 주요 도시가 공격을 받아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사망했습니다. 나에인이 대변인의 사망은 이란 지도부에 큰 타격입니다. 테헤란 심장부가 직접 공격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능력과 방공망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란은 IAEA가 민감한 핵 정보를 공개했다며 비난 중인데 이는 핵시설 타격에 대한 공포를 반영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잉여 원유가 없다고 발표하며 유가 급등을 경고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새 지도자가 선출됐네요. 배럴당 $18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는 서방을 향한 심리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호세이니 하메네이가 새 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애도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이라 평가하며 혁명 이후 강력한 세대적 충성심을 확인하는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새해인 노루즈가 시작됐는데 분위기가 무겁겠습니다. 문화유산 파괴 소식도 들리네요. 노루즈와 라마단이 겹치는 시기임에도 테헤란 시민들은 폭격 속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특히 108곳의 역사 유적지가 손상되었다는 소식은 인류 문명의 비극입니다. 자연의 봄은 왔지만 이란 민중들의 마음속 봄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도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파르스 가스전 공격을 직접 확인했네요.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압박에도 단독 작전을 감행하며 강한 이스라엘을 과시했습니다.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거이라는 발언은 유가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냈는데 이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전쟁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하지만 국내 경제는 6월절 연휴 매출 저조 등 여파가 상당해 보입니다. 전쟁 장기화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대형 마켓으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사자의 포효 작전이라는 긴장감이 민생을 짓누르는 것이죠. 네타냐후 총리가 과거 예수 관련 발언을 해명해야 했던 해프닝은 그가 현재 얼마나 예민한 시선을 받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인도는 혼란 속에서도 증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경제 동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죠. 인도는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AI와 핵심 광물 분야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했고 이탈리아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루피와 가치가 93루피로 떨어졌음에도 증시가 견조한 것은 인도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 덕분입니다. 에너지 분야에 2조 2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과 태양광 자회사 설립 소식도 놀랍습니다. 향후 20년의 수요를 감안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재생에너지와 그리드 현대화에 집중해 탄소 중립시대의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이죠. 텔랑가나 주의 높은 성장률에서 보듯 인도의 성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입니다. 인도는 지금 전쟁의 불길을 피해 가장 활발하게 엔진을 돌리는 국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란의 드론 27대를 요격하며 방공망 위력을 보였고
2026년을 AI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사우디는 안보와 미래 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립니다. 주목할 점은 사우디 국부펀드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더 라인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속도 조절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는 전쟁 리스크와 유가 변동성 속에서 현실적인 대응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리야드에서는 전통 예술 축제가 준비되고 있네요. 강풍과 홍수라는 자연재해 속에서도 축제와 이슬람 심포지엄을 이어가는 것은 빈 살만 왕세자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 의지입니다. 사우디는 지금 이념과 기술, 전통을 융합해 중동의 패권을 수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부터 사우디까지 긴박한 세계 정세를 짚어봤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와 중동의 불길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해 보입니다. 위기는 항상 혁신의 촉매제였습니다. 고환율과 에너지 위기도 우리가 AI와 신에너지라는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무거운 소식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벚꽃은 피고 축제는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하루도 희망찬 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